좋거나 돈이 풀리고 이럴 때 이런 현대차나 기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정말 퍼레이드, 돈을 쫙 땡겨야 되는 정말 증시가 좋은 화랑기일 때 그런 그 시원함을 중소형 종목들은 해결해 줍니다. 올라갈 때 뭐 수백 수천 %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초반에 빠르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소형 종목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단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고 지금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제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는지, 우량주와 이제 스몰캡이라고 보통 부르는 중소형주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량주 있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종목들, 왜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초보 투자자라는 거를 좀 전제를 깔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이제 이 산업 생태계도 그렇고 기업을 운영하는 요런 이제 생태계들도 결국 이제 승자 독식 구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중소형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오히려 외형을 더 확장시키고, 잘 나가게 된 기업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안정성도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왔을 때 오히려 리스크에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진 기업들을 인수해서 나중에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거나 업황이 좋아졌을 때 그 무너진 기업들의 파인 만큼 돈을 싹쓸이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라든지 경기라든지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고, 좋고 행복한 시간은 잠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산업 생태계도 그렇고 좋은 거는 진짜 잠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힘들어요. 그래서 증시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뭐 이건 다 어디에나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업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위기라는 게 이제 살다 보면,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넘기느냐, 혹은 이제 잘 나갈 때 얼마나 위기가 왔을 때 잘 넘길 수 있게끔 비축을 해놓느냐. 근데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의존도가 높아요. 의존도에 좀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우량주와 중소형주 혹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차이점은 이 위기 대처 능력과 의존도에서 저는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반도체 업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매출 비중이 뭐 전체 매출의 뭐 한 7, 80%를 차지한다든지, 삼성전자가 휘청이면, 휘청이는 것도 아니죠. 살짝 주저앉으면, 무릎을 살짝 이제 좀 천천히 걸으면 그 밑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은 막 그냥 휘청하면서 막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어느 정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뻗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안 나갈 때 해외에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좀 갖춰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서로 이제 좀 보완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삼성물산이라는 지주사에서는 뭐 에버랜드나 건설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서는 MLCC를 만들기도 하고 가전 사업도 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제약바이오 사업도 하고, 이거저거 정말 많이 한단 말이죠. 어찌 됐건 이렇게 사업이 다양하게 되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산업이 잘 나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보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있는 기업보다 대기업 그룹 안에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그룹 안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돈도 이제 조금 자금도 융통할 수가 있고, 요런 이제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런 게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특정 기업의 매출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매출이 됐건 뭐 이익 의존도가 높건 전반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라든지 다른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게 경기 순환주, 제가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은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특히 피터 린치 얘기를 많이 빌려서 얘기를 하는데 생존 기업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한번 떨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불경기가 왔을 때 못 살아남는 경우가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했을 때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생존 기업에 투자한다, 실제로 어려워져도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살아났을 때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기아나 뭐 우리나라가 수출 1, 2등을 다투는 게 이제 반도체, 1, 2등을 다툰다기는 좀 그러네요. 뭐 반도체가 사실 1등이죠. 그래서 반도체랑 자동차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엔 조선도 유명했고 다른 것들도 유명했는데 최근에 또 조선이 올라와서 조선도 이제 수출 효자 품목으로 또 올라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반도체 자동차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유명한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라든지 경기가 좋으면 좀 답답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막 진짜 수백 수천 % 올라가는 종목들에 비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만족스럽거나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적게 올라가지는 또 않습니다. 나름 괜찮게 올라가요. 그런 종목들도. 그리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집니다. 방어력도 괜찮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좀 체력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요. 그래서 막 중소형 종목들 바닥에 막 처박혀 있는 동안 SK하이닉스 뭐 떨어진다 하는데 신고가 맨날 씁니다. 이렇게 2021년 고점 찍고 쭉 떨어져서 힘들었다 하는데 올라갈 때 또 보면 어느새 신고가 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하 동문이죠. 어느새 신고가를 또 씁니다. 그래서 10만 전자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기점으로 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삼성전자도. 또 어느새 8만 전자 회복하고 9만 전자 넘보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회복을 비교적 빨리빨리 해주기도 하고 하방 안정성도 꽤나 뛰어나다. 그리고 진짜 큰일 날 우려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들보다. 그리고 현대차나 이런 기아 같은 종목들도 최근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과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던 그 고점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올해 보여줬어요. 이거 뭐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는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29만 원 뚫어줘야 되는데 그 언저리까지 갔다가 조정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러면 중소형 종목은 그냥 투자를 무조건 하면 안 되냐? 중소형 종목의 장점은 없는 거냐?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좋거나 돈이 풀리고 이럴 때 이런 현대차나 기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얘네가 이제 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위기가 왔을 때 잘 방어를 하지만 정말 퍼레이드, 돈을 쫙 땡겨야 되는 정말 증시가 좋은 화랑기일 때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서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시원함을 중소형 종목들은 해결해 줍니다. 올라갈 때 뭐 수백 수천 %가 올라가니까 사실 이런 우량주들 현대차나 기아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따라갈 정도가 못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초반에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표 대장 우량주들을 먼저 접근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반에 빠르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소형 종목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단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고 지금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꼭 대장주, 우량주 그리고 그룹 계열사에 있는 종목들, 중소형 종목을 굳이 하겠다면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즘은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졌는데 과거에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을 때 뭐 이럴 때는 주가 만원대 하고 이랬거든요. 많아봤자 2만원대. 지금 주가가 뭐 18만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시총이 3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뭐 2만원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1조도 안 했죠. 뭐 수천억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17,000원, 뭐 끼케야 뭐 2만 원 초반 왔다 갔다 할 때니까 뭐 9분의 1,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그럼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이러는 거예요. 3조 4천억에 뭐 10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이면 거의 뭐 3천억, 5천억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솔직히 우량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도 삼성 투자한다고 이제 얘기 들어가고 하니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서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대기업 계열사 안에 있는 기업을 내가 로봇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이 투자했거나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도 유망한 사업이면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나 계열사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게 상당히 괜찮겠다. 근데 보통 그 상황에서 대장주들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내가 초보 투자자라면 방금 말씀드린 거, 요 위기 대처 능력, 매출 의존도, 다양한 사업 보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지 혹은 우량주인지 우리가 알만한 기업인지 요거를 이제 판단해 가지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우량주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도 사실 크게 제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초보라면 우량주부터 하는 게 정석이고 가장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그런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소형 쪽이나 아니면은 시총 낮은 종목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초보 투자자분들도 내가 이제 어떤 리스크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 투자를 하는 건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거기에 대한 감각을 잘 익히지 못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하면서 중간중간 번 돈으로 조금씩 그런 리스크 있는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도 건드려 보시다가 아 이런 위험이 있네, 이런 리스크가 있네를 좀 체득하시면서 그때 그걸 인지하고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를 크게 품고 투자하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주식 투자를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초보 투자자라면 우량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단순한 우량주가 아니라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 효자 산업에 해당되는 대장주,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차기 또 수출 효자 품목으로 예상하고 있는 조선, 이런 쪽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돈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식장인이었습니다.